자, 이제 전번 시간에 동북공정이 2009년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연도를 좀 외워두세요. 2016년에 소위 그걸 보충하는 마무리까지 다 마쳤다. 자, 그쪽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걸 선언까지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여러 군데 실천을 하는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 역사 문제를 중국에서 이게 어떻게 고구려는 어디고 어느 나라 역사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맨 먼저 누구든지 바이두 백과를 들어갑니다. 그 백과사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를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네이버나 다음을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조건 바이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의 홍보 기지가 바로 백과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함께 중국의 3대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업권에서는 80%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게 바이두 백과입니다. 근데 위키백과와는 달리 위키백과는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위키백과는 중국에서는 누구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접속 차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조건 이거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검열된 결과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내용은 국가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다 검열하고 그리고 동북공정에서 연구 성과가 나온 게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약 2천만 개의 문항이 있다는데 제가 역사 왜곡과 관계되는 문항만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당군조선 봤어요. 당군조선. 역사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군고사는 순전히 신화전살이고 믿을 만한 역사.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내가 해설하는 거 아닙니다. 믿을 만한 역사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정사에 써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옛 이야기 자체가 터무니없고 조금도 사실의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자체가 여기 실려있는 삼국유사가 개인이 지은 것으로 전애들은 부차적인 이야기들을 사료로 부차적인 이야기를 쓴 것이지 역사적인 사료로 의한 것이 없다. 심지어는 조선 왕조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동사강목에서 당군 이야기는 허망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았다라고 이렇게까지 연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를 그대로 내보낸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고조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자는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삼국유사한테 그걸 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유사에서 소위 앞에 조선, 당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가르기 위해서 위만조선이 조선이고 그 앞에는 고조선이라는 건데 사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의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 위만조선 두 나라가 앞뒤로 이어진 지혜우국이고 번속국을 말한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문화는 물론 혈연, 속성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조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역사에 속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고대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과 한국 쪽에서는 후세에 날조한 전설에 나오는 당군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보고 있다. 웃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논문 나와 있습니다. 한두 편이 아닙니다. 동북공정 때만 해도 적어도 당군조선에 관계된 게 약 50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기자조선. 이 기자조선 문제는 되게 비중 있게 다룹니다.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나라 때 제왕인
상왕제신의 숙부인 기자가 세운 나라로 역사에서는 기자조선 또는 은시기자왕조라고 부른다. 대동강유약인 지금 평양 일대에다 서울을 두었다. 당연히 중국 거죠. 중국 것인데 그게 평양이다. 이미 당군조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고조선 때 평양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기자가 가서 세운 나라니까. 그런데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조선이 그 당시에 잘 주나라하고 싸울 만한 힘이 있으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당당하니까. 안 그러면 주나라에서 도망가갖고 주나라 안에 있는 속해 있는 기자한테 조선으로 도망갔고 되겠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자, 어쨌든 간에 거기엔 또 그냥 게 아니라 유관 논쟁, 다툼거리까지 해놨어요. 예. 80년대 들어오면서 조선 남쪽 반도가 민족주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말한다, 민족주의가 되어가지고 중국 역사에서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게 쓰여 있는 기자조선, 고조선을 억지로 전설이라고 우긴, 자기들은 분명히 써놨는데, 예,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기자조선을 억지로 전설이라고 우기는데, 지금 막 우기는 거예요. 예. 이 전설이냐, 아니냐는 문제예요. 이제 유관 논쟁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반도 사람들은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른바 단군조선이라는 것을 억측으로 꾸며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억측으로 꾸며낸 것이다. 단군조선. 그러면 단군조선이라는 것은 신화 전설이 벼랑간 정식 역사로 시작된 것이다. 고로 그쪽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백과사전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예, 백과사전에. 그 다음에 위만조선.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 세운 고조선 정권이다. 당연히 이것은 중국의 역사라는 거죠. 부여. 우리가 보통 이제 추모가 고구리를 세울 때 북부여에서 왔다는 것은 광개토 태왕비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연결해서 부여, 또 백제를 세우는 원조도 부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중국 동북 지방의 첫 번째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에요. 그래서 백제도 그 부여가 세웠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논문이 나와서 30년 동안에 여기서도 이제 부여 문제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기 한국 학자들이 부여는 조선민족의 기원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며 당치 아니한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냥 웃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경강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고구리, 이건 앞에서 뭐 다 봤습니다. 예, 살짝 중국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국이 들어오고, 자, 나라 이름부터, 자, 현도군의 고구리현에, 아까 다 봤던 거라서 자세히 설명 않겠어요. 현도군 고구리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중국 거다. 그 다음에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계속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결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200년 후에 조선 반도에 나타난 왕시 고려는 개성국이 아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력을요. 백과사전 쓰는 사람들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동북공정 결과같이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단체가 이 문제에 담당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말하기도 동북공정의 결과를 100% 반영한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고구려 정권이 중국 중앙왕조의 지방 행정 조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뚜렷하게 반영한 것이다. 이게 쫙 나왔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백제. 아까 얘기했죠. 백제는 본디 고대 중국 동북쪽에 있던 부여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조선 반도 서남부에 세운 나라다. 그래서 통치 계국은 중국에서 간 부여인이고 하층 사람들은 한인인데 사만 사람들인데 그래서 소위 지배계층과 밑에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 예. 그런데 여기서 660년에 당이 신라와 연합하여 쳐들어가서 멸했다. 당나라가 멸망시켰으니까 딱 얼뜨기 들어오겠어요. 그럼 당나라 영토가 됐다. 이렇게 보겠죠. 또 지도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 신라는 조선반도 국가 가운데 하나다. 전설시대에 일어나서 992년까지 이르렀다 해서 다만 신라가 503년에 일어난 것처럼 인상을 줍니다. 이름을 그때 그렇게 바꿨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계림도덕부예요. 계림도덕부는 당나라가 신라 영토에 세운 기미도덕부다. 당시에는 기미 지배했다는 겁니다. 기미 지배라는 것은 기와 미라는 것은 굴레를 씌운 걸 말해요. 예. 그것처럼 굴레를 씌워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해서 속국이라는 뜻입니다. 번속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기미도덕부에서 도덕은 신라 왕이었다. 예. 그래서 16명의 왕이 당나라 때 계림도덕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통치했다라는 것이 신라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리, 왕시고리입니다. 이것은 이 고리는 500년간 이 고리에 대해서 전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종번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예. 이 종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종주국이고 여기는 번속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대 때는 후당의 책봉을 받았고 송나라 때는 송나라의 종번관계였고 요나라 때는 신하라고 일컫고 공물을 바쳤고 책봉을 받았고 연호와 역법을 받들었고 금나라 때도 종본관계였고 또 원나라 때 종본관계였고 그리고 명나라 때 종본관계였고 그래서 철저히 각 왕대마다 종본관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종본관계고 속국이라고 그러는데 속국이라고 하는데 고리라는 나라는 50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망하지 않고 잘 가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5대가 됐다가 송나라가 됐다가 요나라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진족한테 금나라한테 맡겼다가 원나라한테 맡겼다가 이게 다 이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해요. 어떻게 어느 나라의 소위 신하라는 겁니까? 그게 신하라는 것은 당시의 강국에 대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한 화친 관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 종봉국가고 그러니까 자기 역사하고 자기 역사는 자기 땅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명나라 때 이제 조선 왕조입니다. 명나라는 또 명나라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망하고 백두산근방에 살던 여진족들이 가서 전부 중국을 먹어버리죠. 그게 청나라죠. 그게 명청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 왕조가 이걸 보면 좀 꽤 많이 웃겨요. 이성계가 뭐고 이게 좋은데 국가 격언이라는 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어떤 책에도 국가 격언이 없는데 대명천지 숭정이룰이다. 대명나라가 하늘과 땅이고 숭정은 황제의 연호입니다. 그게 해와 달이다. 이게
국가의 격언이라는 거예요. 난 이거 보고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썼습니다. 누가 썼냐? 송시열이 청나라한테 항복하는 걸 반대하고 옛날 명나라에 사대하면서 바위에다가 대명천지 숭정일월이라는 것을 썼어요. 이건 청나라의 반작용에 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글자 하나를 갖고 이걸 국가 격언이라고 갖다 붙여버렸어요. 이게 중국 사람이 하는 역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예. 종본관계 중명조와 청조의 번속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국대전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도 영미법을 다 쓰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아니면 독일 헌법이라든가. 그런데 대명류를 갖다 법률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 경국대전이 많은 우리나라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백과사전에다 내놓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요거를 번역한 거예요, 내가. 이성계, 대명천지, 숭정일월, 명조와 청조의 번속국, 대명률, 법률.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제가. 썸마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번역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번속국이란 건 뭐냐? 자꾸 번속국 하는데, 아까, 당군조선, 그 다음에, 고구리, 발해는 자기 땅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가 버린 거고, 번속국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번속국. 검색을 해 보니까, 명의상 일정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정, 외교와 경제 같은 방면에서 다른 나라의 종속들에 일정한 정도의 속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전형적인 번속국 형식은 부영국이나 우리가 많이 하는 반식민지다. 반식민지는 반식민지의 그 식민지 총독을 임명을 하고 그걸 갖다 내정이라든가 외교라든가 경제 문제를 다 본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번속국이. 그 번속국을 찾아보고 중국 번속국이라는 걸 찾으면 제일 먼저 조선이 나옵니다. 중국 번속국, 이 중국의 이 포털에 바이두에 들어가서 중국 번속국을 치고 딱 가면 맨 먼저 조선이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 번성국 조선 해놓고 딱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한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 반도에 세워진 국가들은 중국의 번속국일 뿐이었다. 모두 다 번속국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이렇게 아니 지금 김치다 한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두 번속국이었다는데 그 김치가 문제고 지금 한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는 한복이다 김치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 있으면 손흥민이도 뭐 중국 사람이고 김연아도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손북공정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다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역사 침탈, 동북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포탈에 있는 소위 그 지식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나라 때 조선왕조 명나라 연호 사용을 정지하고 명조와 모든 관계를 끊고 청나라를 종주로 받들었다. 다시 연계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쩌다는 거냐? 조선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독립을 했다. 이제 일본과 천일전쟁 얘기를 딱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나라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청일전쟁에서 지죠. 청나라 정부가 일본과 마관조약을 1895년에 맺어 이 마관조약의 시모노세키를 말하는 일본 말로는 맺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함으로 해서 총조와 조선의 정번 관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1895년 이전까지 한나라 때부터 모두가 정번 관계였고 반식민지였지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하다. 이게 좀 이래서도 되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보셨죠?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가지고 동북공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 이제 보면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반박해야 하느냐를 알려면 걔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명청시대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짓기 위해서 지도로 침략당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지도는 우리나라 고교국사 2011년도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옛조선, 고조선, BC 2333년부터 이 AD까지 약 2500년 동안 간 첫 조선, 단군조선, 이 조선은 침탈당한 역사다. 왜냐? 기자조선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것은 중공의 역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C 37년에부터 665년까지 705년 고구리 역사 침탈당한 것이다. 중공의 역사다. 이것은 번속국가가 아니에요. 그 나라, 그 나라 땅이에요. 이게 역사가.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이 고구리 부분에 이 지도가 나옵니다. 바이두백과에 나온 지도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다운을 받은 겁니다. 지금 바이두라고 써있죠, 여기? 바이두라고 써있죠? 바이두백과. 여기 보면 고구리가 이렇게 나오고 신라, 백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뭐 삼국시대 잘 표현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 고구리는 중국의 역사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졸본 예맥계 졸본 부여 고구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발이 달린 강역 문제인데 이때 고구리는 중국 거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왜 알 수 있느냐면 여기에 보면 백제 신라 해놓고 여기에 조선과 한국인의 고유한 영토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조선과 한국.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유송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럴 때는 고구리가 분명히 굉장히 강성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고구리족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정복했다. 그러면 이 지도 보고 여러분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 모르고. 근데 이걸 봐야죠. 이쪽을. 요것만 조선과 한국의 영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본을 쳐들어간 고구리는 중국의 역사예요.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이 지도가 바이두 백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해 668년에서 927년까지 이것도 침탈당한 겁니다. 자, 중공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하나 재밌는 거, 이거 나눠서 우리는 이걸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요.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김이 지배했다. 반식민지였다. 남쪽은 반식민지, 위쪽은 중국. 지금 여기 이 지도를 보세요. 이거 1991년에 나온 겁니다. 우리 소위 외교 관계를 맺기 이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 660년부터 665년까지 웅진도독부를 세우고 여기는 안동도독부를 세우고 당나라 말에 이것은 다 중국이고 신라가 따로 있지만 계림주 도독부였다. 그래서 당나라가 임명한 도독이 지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었을 때 고구리는 당연히 그쪽 땅이 되는 거죠. 발해는 그쪽 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리
918년부터 1492년 요 5대 송, 요, 금, 원명과 종번 관계였다. 반식민지. 그 다음에 조선 1392년부터 1895년 명청의 번속국. 반식민지. 그래서 이걸 결론을 맺어보면 친탄한 역사가 BC 2333년에서 AD 927년까지 3260년이에요. 그 다음에 번속으로 바뀐 역사, 반식민지가 된 역사는 623년 계림 도독부부서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1272년이에요. 그럼 3200~300년을 뺏기고 나머지 1300년 가까이는 또 반식민지고 이것이 지금 동북공정의 결과입니다. 지금 감이 옵니까? 사실 이런 역사가 이것이 지금 이걸 굳혀가고 있어요. 지금 굳혀가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될 단체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뺏겼는데 평화를 얘기하면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사람들이요. 괜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독립문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문이라는 것은 이 독립문은 사람들은 일본한테 독립해서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897년에 세웠어요. 1897년에.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도 전에 했는데 무슨 일본한테 독립을 합니까? 그런데 왜 독립문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 자리에 원래는 명나라, 청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맞아들이는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명청 사신들한테 그렇게 굽히지 않고 사대하지 않고 우리가 독립하자 해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오직 있으면 칙사 대접한단 말이 있겠어요. 칙사라는 게 명나라, 청나라에서 온 사신을 대접하는 게 칙사 대접이에요. 그렇게 대접했어요.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독립문을 세워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 그냥 단군 이래로 처음으로 중국한테 큰 소리 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와서 다 뺏기고 다시 우리는 독립문 세워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독립문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해요. 왜냐하면 아직 뺏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은 이건 다 뺏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한 것은 이처럼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잊고 생각한 것을 그냥 정확하게 대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이두 백과사전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역사를 왜곡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중국 역사로 일반화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된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40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역사 침탈 작전으로 수천 명 학자들이 연구를 뒷받침하고 직접 작성한 것들입니다. 자, 1980년에 시작해서 아까 제가 1980년부터 시작했죠. 2009년에 마치기까지 그리고 2016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들은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실용화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랬어요. 현대인은 자신을 모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역사를 뺏겼는데 뺏긴지도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보루 교과서입니다. 아까 그 동북공정 일어나가지고 시끄러울 때 와서 교과서는 절대 안 고친다는 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1980년도 역사 왜곡을 하기 이전
1980년도에 이전 교과서를 한번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규모 건설에 종사하는 동시에 수양제는 영토를 확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웃 나라를 공격하였고, 이런 전쟁은 중국의 노동인민들에게 무거운 병역과 더 많은 요역을 짊어지게 하는 동시에 피정복국가 인민에게 끔찍한 재난을 했다. 규모가 가장 큰 군사행동은 611년부터 시작하는 고리에 대한 공격이었다. 여러분, 우선 고리가 고구려입니다. 우리 책에서 413년에 나라 이름을 고구려에서 고리로 바꿨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255년 동안이나 고리라고 썼어요, 이미. 그리고 왕건은 그 고리를 받은 거예요. 이어받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중국 책에도 고리가 나오잖아요. 예. 중국 역사책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나온 역사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고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나라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국 역사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지방정권이라고 안 했어요. 이웃나라를 쳐들어간 거예요. 예,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1980년도 이후에는 고구려 전쟁이라는 이 표현들이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전쟁과 원인 배경도 없어지다가 2000년도에 편찬된 중국 역사라는 책 이후에는 이때까지 나오고는 그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고리 가본 건 없었죠. 왜냐? 2000년도 이후에는 일단 빼버린 겁니다, 그냥. 고구려에 대해서 빼버린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16년, 제가 2016년이 동국공정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일반화 시키기 시작한 때라고 그랬죠. 그때 보면은 수양제는 요동을 3차례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2020년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책을 제가 구해서 보니까 고리가 나와요. 3차의 고래를 크게 정벌했다고 나와요. 자, 여기도 고리입니다. 고구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수나라가 고리를 칩니까? 왕건의 고리를 칩니까? 나라 이름 바꿨다는 거 알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따로 제가 유튜브 강의도 하고 책도 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봤을 때 2016년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3차 정벌고리인데, 여기는 보면 3차 요동 정벌이 아니라 정은 쳤다는 말입니다. 쳤다는 겁니다. 요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동이 고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싹 뺐던 게 2000년 들어와서 고리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 교과서를 손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국가에서 또 관계기관에서 알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문제고, 모른다 그러면 바보고, 그렇죠? 바보가 아니죠. 이것은 국가를 갖다 팔아먹은 역적이 되는 거죠. 역사가, 이 사람들은 역사가 강역이에요. 바로 영토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그리고 몇몇 뜻있는 옛날 고구려 연구회를 만들었던 그 고구려 연구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동안 연구를 한 결과 3월 1일 날 3.1절에 새로 부르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한 우리 역사 되찾기 3.1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초안입니다만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제가 강의의 결론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선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공산당은
우리 역사 침탈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한 뒤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삼성, 길림성, 요령성, 흥룡강성 공산당 선전부와 사회과학원이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이란 역사 침탈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사실이 밝혀진 2003년부터 한국의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역사 침탈, 동북공정을 규탄하였고 2004년 8월 두 나라는 4가지 구두 합의를 하였다. 3.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과학원을 앞세워 겉으로는 한국과 논의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길림성 공산당 선전부와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역사 침탈 동북공정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08년까지 동북공정을 1년 연장하여 강행하고 2009년 동북 병강 역사와 문화학술 연구 토론회에서 동북공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자세한 것은 연구 토론회 요약보고서 번역본 참조. 구두 합의를 지키지 않고 동북공정을 강행하여 마친 것이다. 그 결과 옛 조선, 고구리, 발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로 둔갑하였고 신라, 고리, 조선의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번속국 반식민지로 추락하였다. 그 뒤 10년 남짓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어권 최대 포탈인 바이두백과의 그 결과를 자세하게 못 박았고 이건 별첨 참조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등에 적용하여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국민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제 역사 침탈을 마치고 훔친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고 정착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다. 그리고 고구리 고리연구소는 2017년 4월 미국에 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다고 망언한 보도를 접하고 그 진위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지난 3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패권주의 역사 침탈은 아시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극히 반평화적 침략 행위다. 고구리 고리연구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두 나라 사이에 가졌던 구두합의를 어기고 동북공정을 강행한 사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장 역사 침탈을 철회하고 이미 각종 백과사전과 교과서에 올린 잘못된 역사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난 한복공정, 김씨공정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역사 침탈의 결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며 우리가 침묵할수록 침탈 역사는 굳어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패권주의 역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팔천결의는 온 힘을 다해 패권주의를 규탄하고 훔쳐간 조선 고구리 발해 역사를 되찾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일제 35년간 지배가 100년이 가까워도 지워지지 않고 아직도 망언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며 3천 역사를 뺏겼을 때 올 민족의 한을 미리 막아내자는 뜻에서 3.1 선언을 발표한다. 2021년 3월 7일 고구리 고리연구소 이사장 서길수. 이상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